잘생겼다. 아이고 이렇게 또 대구에 와서 오랜만에 강원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방금 전까지 동탄에서 또 일하다가 왔는데 대구랑 동탄이 동탄이랑 여의도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1시간 딱 20분 걸렸습니다. 네. 훨씬 가까이 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자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 사실 이제 지방선거가 또 다가옵니다. 우리 개혁신당 강원동지 여러분, 우리가 2023년 12월 27일 날 제가 국민의힘에 탈당하면서 그 뒤로 한 달 만에 이제 창당을 해낸 우린 저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달이 흘러서 저희는 총선을 치러내는 저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로 1년 만에 대선을 치러내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의원들 3명밖에 없고, 의원 3명이서 뭐 옛날에 정의당이고 지금 뭐 진보당이고 그 신문에도 하나 안 나오고 뭐 하는지 모르는 그런 의정활동 아닙니다. 저희는 항상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으로 해서 당당하게 목소리 내고 있고, 그리고 그 3명의 목소리가 30명 이상의 목소리로 나가는 정당입니다. 맞아요. 이거 전부 다 맞아요. 우리 당원들께서 하나하나 당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참여해주시고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중앙정치에서 우리가 3명의 의원으로 30명 인분하고 있으면은 저는 지역 정치에서도 이제 우리가 역할할 그런 기회가 왔다. 우리 지금 대구 경북에 뭐 우리 김성조 의원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한 우리가 10배로 늘어나고 20배로 늘어나고 해가지고 당당하게 매번 성장하는, 그 다음 선거에서 또 성장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가 당원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럼 이번 지방선거 거치고 나서는 또 2배, 3배 늘어나가지고 그거 힘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다음 선거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개혁신당의 방식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게 항상 정치를 하다 보면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 있게 움직이는 집단만이 국민에게 당당하게 선택받을 그런 정당이다. 저희는 그걸 실증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뭐 나가가지고 창당했다가, 아니 이낙연 총리 같은 분도 창당했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본인도 당선 안 되고 비례 한 명 당선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결말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뭐 위성정당이라는 편법 안 쓰고도 지역구 당선되고 또 거기에 또 비례대표까지 당선되고, 이거 우린 정도를 걷는 정당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정도를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정치인들 솔직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대도, 제가 옛날에 이거 완전히 비만 고양이 아니냐, 호랑이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지역에 뭐 국민의힘 정치인이든 누구든 보면은 전부 다 내년 선거 앞두고 또다시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그 고민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사실 대구시장 후보 출마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 못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눈치 보면서 내가 나갈까 말까, 나갔다가 망신만 사는 거 아닐까 이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다른 정당에 의존해가지고 의석하는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금 뭐 보면은 진보당이니 아니면 뭐 기본소득당이니 이런 당들 민주당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한 석이 세 석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정당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강한 것과 강하게 맞붙어가지고 성과를 내는 정당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개혁 세력이고 유일한 정치 변화를 모색하는 세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우리가 매번 선거 때마다 우리 구호를 조금씩 다르게 가져갑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표현, 우리가 계속 쓰는 표현이고 그를 통해서 변화를 약속하는데, 지방선거에서 저는 요즘 들어서 이 말을 자주 씁니다. 똑같은 선택을 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다른 선택을 해야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지난 대통령 선거도 지난 총선도 결국 보여준 것은
매번 양당을 욕하고 매번 나는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 찍는다, 국민의힘이 싫어서 민주당 찍는다 이런 얘기를 해봤자 바뀌는 거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재명이 싫어가지고 윤석열을 뽑아놨더니 개혁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거 보면서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하나요. 저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 매번 1번, 2번 중에 골라서 똑같은 선택하면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실망감 줄 수밖에 없다. 이제 대구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맨날 똑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냐? 맞아요. 아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전까지 대구에서 매번 자기들이 방귀 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뽑았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느냐, 가장 결과가 좋았느냐, 아니면은 그때 2021년도에 이준석이 나와가지고 한번 새로운 선택해봤더니만은 마음에 들었느냐. 그때 2021년에 이준석이 뽑았을 때보다 더 나은 선택이 어디 있었느냐. 당신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하면서 뽑았을 때 누구 뽑아가지고 그렇게 만족스러우냐, 누가 이겼냐, 그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 변화, 새로운 선택, 용감한 선택만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인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갤럽에서 여론조사하는 걸 보면은 우리 개혁신당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우리 전체 당 지지율 한 4%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많은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8% 이렇게 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네. 물론 그 안에 젊은 세대들도 많이 지지하고 하겠지만은 이제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도 아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안 되겠는데? 그때 이준석이가 옛날 방식을 못 이깁니다. 국민의힘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대구 경북에서 제가 그 당시 여론조사 보면은 국민의힘 당대표로 지지율이 60% 가까이 나왔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저랑 붙었던 저 정말 친한 선배이고 하지만은 주호영 지금 부의장님이 나오셨고 나경원 대표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제가 60% 가까운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대구 경북이 그렇게까지 화나고 변화를 모색할 때는 진짜 바뀐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저희가 지금 대구에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 정책 홍보 차량, 저희 마이크 잡고 연설할 수 있는 차량 다 뽑아놨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우리 개혁신당의 특징이 뭐냐면은 저 85년생, 천하람 대표 86년생, 이주영 의원 82년생 다 40대입니다 이제. 그리고 저 아버지 어머니 다 대구 출신. 천하람은 본인이 경신중학교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주영 의원은 대구외고 다니다가 동국대 의대 나와가지고 완전 대구의 딸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우리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구 사람들에게 이제 진정성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대구에서 또다시 대선 때처럼 아니면 총선 때처럼 대학교는 방학하고 이제 야구는 안 하는 시즌이지만은 동성로에서든 아니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든 우리가 시간 내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칠 때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외치고 계속 귀에 익을 때까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똑같은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대구가 바뀌기를 바라느냐.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하라. 원래 선거 때는 한 가지 문구로 각인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총선 때는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나와가지고 3년은 너무 길다.
그 말만 반복해가지고 그 당시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표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대구에서 저희는 단일한 구호로 외쳐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당원들, 이 자리에 계신 당원분들, 그리고 계시지 않은 당원분들 다 합쳐서 대구 경북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반복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다른 선택을 해야 변화가 생긴다. 이번에 대구시장으로 뭐 국민의힘 후보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겠다 하겠지만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지금 나오려는 분들 다 대구에서 4선씩 5선씩 하신 의원들이고 경북에서 3선씩 4선씩 하는 의원들이고, 근데 그분들이 3선 4선 5선 하는 동안 대구가 뭐가 바뀌었느냐, 선거라도 똑바로 치렀느냐, 이겼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 말아먹고 있을 때 가가지고 입 바른 소리라도 했냐. 저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나 천하람 대표나 아니면 이주영은 와가지고 분위기는 띄울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띄운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와서 멋지게 연설하고 분위기 잡으면 언론사가 와서 취재하고 한 번쯤 기사 나갈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당원들, 특히 우리 젊은 당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요소요소마다 우리가 겨울 되면 내 집 앞에 눈은 내가 쓴다,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적어도 그 반복된 문구, 같은 선택을 하면 바뀌지 않는다, 다른 선택을 해야 바뀐다, 이 문구로 대구 전역에 우리 현수막이 달려있게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구역을 맡아서 우리 이수찬 위원장님이 딱 당원들께서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동의 현수막은 내가 매일 가가지고 내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아니면 위치 좋은 데가 어딘지 해가지고 시당에 보고하고 그 시당에서 붙여주면 내가 관리하겠다 라는 말을 하면은, 그런 게 바로 중앙당에서 대구 당원들이 준비됐구나, 그럼 우린 여기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구나, 이게 우리의 전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시당에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것이 우리 득표에 도움이 되고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효과가 100배 1000배 나는 일이라 그러면은 그거 월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현수막 한 장 뽑는데 얼마 듭니까? 그거 10,000원이면 다 뽑습니다, 그거.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고 달고 하는 인력은 돈만 넣는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가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당세가 약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현수막을 똑바른 위치에 달고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추적하기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고생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당원들이 적어도 자기 출퇴근길에라도 자기 등굣길에라도 매번 목 좋은 데 어딘지 알고 관리해주면은 우리는 남들이 수억 원 수십억 원 들여서도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대구에서는 저는 그게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마자들 저는 많이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오기 전에 목요일날 제가 보고 받았는데 저희가 당원들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언론에도 얘기했는데 선거 출마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이 얼마 드느냐, 그게 저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99만 원을 맞추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본적인 홍보물과 기본적인 현수막, 물론 인건비는 약간 빼놓고 자기가 달 생각이 있으면은 99만 원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인쇄하는 업체랑도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기 직전입니다. 물론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하고 싶은 당원들은 199만 원짜리, 299만 원짜리 계속 저희가 다른 아이템들을 만들어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하겠지만은 99만 원이면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다른 당들은 400억씩 들어가면서 대선 치르고 했는데 우리는 정말 당원들이 보내준 당비와 뭐 십수억 되는 북고 지원 가지고도 대선을 치러냈습니다. 저희는 선거를 어떻게 핵심적으로 치러내는지 아는 정당이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선거라는 거는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정말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기둥이 뽑히지 않는다는 그런 불안감 없이도 와가지고 선거에 피를 쏟을 수 있어야 그게 선거인 것이고, 그걸 지원할 수 있어야 정당입니다. 원래 정당들이 지방선거 되면은 선거구가 몇천 개씩 되기 때문에 심사료로 200만 원씩 받고 이래가지고 그거로 몇십억씩 챙기는 게 지방선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기인 사무총장한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번에 공천 심사료 한 푼도 안 받겠다. 왜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전부 다 공천 시스템을 온라인상에서 접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온라인상에 접수받으면은 공천 심사하시는 분들도 매번 회의 자리에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번거롭게 할 것도 아니고, 딱 올라오면은 자기 틈날 때마다 사이트 접속해가지고 의견을 내고, 그리고 꼭 면접해봐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 화상 면접을 하고. 아니, 대한민국의 IT 기술은 벌써 저만큼 가 있는데 왜 이 정치에서는 이런 문화를 바꾸지 못하는 것이냐. 우리가 아까 다른 선택을 해달라고 주민들에게 얘기할 거면은 우리 스스로가 다른 방식의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는 과감하게 바꿀 겁니다. 정치하면서 공천 심사 받으려고 서울 여의도까지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돈 다 길바닥에 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깔끔하게 온라인상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바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의지가 있는 대학생도 괜찮고, 아니면은 취업을 준비하던 사람도 내가 할 수 있는 직업 중에서 가장 명예로운 직업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내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은 정치 문화의 완벽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진짜 아이를 키우는, 그래서 내가 대학도 나오고 내가 아는 것도 많고 한데 내가 소위 말하는 경력 단절 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아이를 키우면서도 온라인상으로 내가 정당의 공천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내가 기둥뿌리 뽑아가지고 공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이렇게 공천 심사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선거 정말 뛰면은 99만 원이면 기본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이런 정당이라면은 저는 대한민국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제가 2021년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할 때부터 이렇게 하자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저는 근데 그 두려움이 사실 기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정말 만약에 바뀌는 방향으로 그들이 선택했다고 하면은 지금의 저런 망심살 사는 계엄과 탄핵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작은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크게 망신사는 일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개혁신당에서도 이걸 추진한 데 있어가지고 많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공천 심사료를 걷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선거를 치러낼 수 있느냐, 그 돈 모아가지고 쓸 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다. 그거는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은 관성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부족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좀 더 잠을 줄이고 내가 뛰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뛰어다니겠다. 우리는 근데 당당하게 당원들한테 얘기하자. 정말 아까 말했던 대학생 한 사람이, 아니면 취업 준비생 한 사람이,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 한 사람이 선거에 더 뛰는 걸 바란다면은 우리 당원들이 우리한테 당비를 더 모아줄 수도 있다. 그거 공천 심사료 돈 100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우리 후보 한 사람이 더 나오기 위해 가지고 우리 12만 당원들이 한 사람당 10원씩 부담 못 하겠느냐.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 당원 한 사람이 10,000원씩만 부담하면은 그런 후보가 1000명씩 나올 수 있다. 그런 후보가 1000명씩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고마워가지고라도 우리 개혁신당의 생각을 알리고 자기 동네에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 당원들의 만원에 보답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갑니다. 이게 맞습니까, 동지 여러분? 맞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많은 당들이 12월 31일까지 혹시 후원금, 정당 후원금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후원금 안 내셨다면은 우리 당에게 후원해달라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리곤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올해 대선 때 우리 당원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정말 깨끗한 돈으로 깨끗하게 선거 치른 것, 이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원들에게 항상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하는 방향성이, 우리가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새로운 도전이 마음에 드실 때 그때 그 도전을 응원해 주십시오. 내년에 저희가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정말 젊은 세대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누가 뭘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면 이준석이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후원 사이트도 저희가 펭귄 밥줄기라고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우리 후보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그래서 후보들이 나오면은 그 사람 후보에게 지정 기탁할 수 있는 사이트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만들어놨습니다. 원래 선거 나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후보가 후원회를 꾸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기초의원 나가는 사람이 어디 명망가를 모셔가지고 후원 회장을 삼고 후원의 사무실을 따로 두고 그렇게 살려 그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 절차도 어렵고. 근데 우리 개혁신당은 이미 선관위의 검토 다 받아가지고 우리만의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중앙당의 어떤 후보에게 얼마가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지정 기탁을 하면은 우리 중앙당에서 그 후보에게 바로 그 금액을 전달할 수 있게 하고, 그 후보는 후원회를 설립하고 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깨끗한 돈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만큼 대한민국 정치는 깨끗하게 바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만큼 젊은 사람들이 돈 걱정 없이 선거 뛸 수 있을 거고요. 우리는 아이디어로 싸우는 정당입니다. 맞죠, 여러분? 아까 이수찬 위원장님이 또 이 대구를 위한 정말 깊은 고민들, 공약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대구가 발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대구시의 당원들께서, 경북도의 당원들께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대구가 지난 20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거는 매번 똑같은 공약에 똑같은 사람들로 재탕되어 왔기 때문인 것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유승민 의원과 정치를 꽤 오래 해왔지만은 안타까웠던 것은 4선 하시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동촌 비행장 옮기는 것에 올인하셨고, 그거로 하시다가 이제 국회의원을 그만두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공항 옮기는 문제는 입지만 결정되었지 지지부진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또 냉정하게 저는 짚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항이 옮겨가는 것은, 옮겨간다면 좋지만 부산의 가덕도 같은 곳에 지금 상황만 본다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 공항 때문에 대구가 살아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구시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면은 공항이 생기면은 몇십만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천만에요. 저는 인천공항도 몇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 공항이 만들어지면은, 그것도 군위에 만들어지면은 몇십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승무원이 되겠다는 겁니까?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냉정한 이야기들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대구에 있는 분들은 충격일지도 모르겠지만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구 정치에 했던 비판들 그대로 우리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느냐. 저는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는 공약도 우리가 파격적인 방법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제 쳇바퀴 도는 방식의 공약으로 똑같은 이야기로 우리가 다른 결과를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구에 지금 필요한 많은 것들, 공항이 여전한데 10조 넘게 드는 돈, 그 돈이면은 대구가 뭔가에서는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잘 투자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대구에 지금 보면은 우수한 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에 경북대, 계대 뭐 다 좋은 병원들입니다. 규모도 크고. 그런데 이 병원들이 예를 들어 예전에 누가 말했던 것처럼 의료 허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대구의 환자들도 서울로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누군가는 시민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자, 대구가 뭐로 먹고 사느냐? 대구가 고부가가치로 먹고 사는 길은 의료 허브가 되는 길이 맞고, 그러면은 대구의 의료에 대해서 좋은 대학교, 좋은 대학 병원만 있는 걸 넘어가지고 대구에만 있는 시설들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의료 측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예를 들어 암치료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암센터가 고양시 일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의학원 서울 노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세대 안병원 좋죠. 서울대도 좋고. 그런데 그거 때문에 다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연세대 안병원 가보면은 중입자 치료기라고 몇천억씩 한다는, 연대 안병원만 가면은 받을 수 있는 그 치료기가 있다. 그거 몇천억입니다. 만약에 10조 원 공항이 아니라 대구에 그거 다 깔아버려도 전 세계의 의료 허브가 됩니다. 의료 메카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 뭐 다 예산을 다 쏟아부을 수는 없겠지만은 대구가 의료 특화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제가 경북대 병원장님을 만나도 항상 얘기 듣습니다. 아니, 암치료 이미 경북대에도 명의가 있고 한데 결국에는 인식의 문제이고 투자의 문제이고 결국에는 의지의 문제다. 저는 이런 것들, 아니 대구가 내륙에 군지에 사람으로 먹고 사는 게 최고지 다른 것에 투자해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대구에 조선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구에 지금 갑자기 뭐 반도체 산단을 끌고 온다, 그러긴 어려울 겁니다. 지금 저는 그렇다면은 사람의 가치를 키우고 어떻게 사람을 먹고 사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 풀어나가는 것이 대구의 과제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저는 좀 화끈하게 우리 이두찬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구의 당원들이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개혁신당은 대구를 무엇으로 만들겠다 선언하는 그런 비전 선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지금 지역의 정치권에서 20년 동안 업데이트 안 되고 해온 공항 얘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개혁신당이 대구에서 이번에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우리 경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냥 큰 구호들만 나무랄 겁니다. 대구하고 경북하고 통합한다. 그거는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대구 경북이 발전하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구역상 대구 안에 갑자기 군위가 들어갔다 해가지고 지난 몇 년 사이에 군위가 갑자기 발전한 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했을 때 장점도 있고 뭐 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만으로 지역이 발전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당원들께 계속 힘주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개혁신당의 힘은 당원에게서 나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당원 70%를 하느니 뭐 당원 100% 하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당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면은 불안불안한 소리를 듣는 당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거 제가 그 당에 댓글 안 해봤습니까? 당원 뭐 어디서 뭉터기로 어디 당원 명부 들고 와가지고 다 어디 종이로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가입 신청하고 해가지고 어디서 온 100명인지도 모르는 어디서 온 500명인지도 모르는 혹은 자기가 당원인지도 모르는 당원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당원 가입시켜가지고 그 당시는 당연히 시작부터 고르게 대표하지 못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당심을 믿지 못한다는 그런 기괴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민심과 당심이 괴리되어 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개혁신당의 당원들은 한 분 한 분 다 우리 창당할 때부터 아니면 그 뒤에 또 우리 개혁신당의 방향과 비전을 공감했기 때문에 모바일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자발적인 활동을 하는 당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주인이 당원인 것이고 우리는 그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당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시는 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항상 반영을 시키려고 저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당원 민주주의고 우리가 그것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대구에서 또 당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해준 우리 시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정말 단결된 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 3명 국회의원 그리고 또 중앙당에서는 가진 것 없는 것 다 긁어가지고 대구시당 그리고 경북도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또 온라인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 누구든지 용기를 내십시오. 이 출마라고 하는 것은 당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당을 위해서 당원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이고 지역사회를 위한 가장 큰 봉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번 지방선거를 개혁신당이 쭉쭉 뻗어나가는 하나의 축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감사합니다.